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침 저희가 LNF 주주님들은 거의 가철중님이라고 부르죠. 미래에셋의 김철중 연구원님의 김철중 애널리스트님의 LNF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좀 많이 그런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어서 같이 최근 저의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 양극재 소재 분야의 트렌드하고 LNF 리포트를 같이 보면서 이제 LNF 세로넥스 중심으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을 같이 전반적으로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니켈 양극재 쇼티지 심화 실적 예상치를 업시켰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제목으로 뽑혀 있습니다. 보시면 하이니켈 양극재 쇼티지 심화 실적 예상치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여러 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굳이 나눠본다고 하면은 배터리가 있을 거고 이 소재의 양극재 부분이 있을 거고 배터리 부분에 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은 쇼티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극재도 이제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니켈 양극재가 있을 거고 이제 보급형 양극재가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양극재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쇼티지예요. 쇼티지가 맞다. 여기는 쇼티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도 최종 OEM이 최종 그 자동차 회사가 어디가에 따라서 좀 달릴 것 같은데 테슬라냐 아니면 뭐 티어 1이라고 하죠. GM, 포드, 뭐 폭스바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V. 이런 것들이 의해서 많이 갈릴 텐데 하이니켈 양극재에서도 테슬라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물론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캐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수요가 200이면은 이런 100 정도의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족족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또한 GM 포드 이런 쪽에서는 GM은 물론 LG 쪽이고 포드는 SK 향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긴 이러지만 포드 향으로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공급이 지금 100 정도 나가면 수요는 120 정도에서 14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다. 만드는 족족을 나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지켜보긴 봐야 돼요.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1, 3분기 정도만 해도 반도체 쇼티지에 그걸 보면은 내연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전부 다 영향을 끼치는 건 맞았었어요. 하지만 내연차 거를 전기차 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최대한 유지해 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4분기 때는 실제로 전부 다 내연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둘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있었죠.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1, 3분기에서는 전기차에다가 다 몰았었고 4분기에서는 이제 더더욱 지금 계속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전기차 쪽에서도 공급이 어려워져서 실적 영향을 받았다. 다만 이제 포드 쪽에서는 또 주문이 지금 몇십만 건이나 밀려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출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향은 반도체 그 수급난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받을 수는 있다. 다만 테슬라 쪽은 그래도 이런 그 쇼티지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쇼티지가 아닌 이유는 다들 여러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2022년, 23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곡선을 보면은 이게 쇼티지가 아니에요. 계속 지금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인 거고 실제로 더더욱 지금 어, 배,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급이 더 많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공급이 더 많은데 수요도 지금 더 적게 나오고 있으니까 공급이 좀 더 오히려 과잉 상태다. 그래서 실제 그 포드 이런데 선적장 이런데 보시면 차량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배터리 공급이 더 쌓아서 지금 스택으로 다 해놓고 있을 정도로 쇼티지가 아니어서 실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창차할 것으로 예상됐던 배터리 섹터도 더 이상
실적이 빠방하게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항상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괜찮고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겠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그 리포트를 보면은 모두 매출액 영업이익 예상치를 상향했다. 하이니켈 쇼티지 심화로 오더가 증가가 지속 중이다.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었다. 2024년, 22년, 23년 전보다 20% 정도 상향 조정할 거고 매년 그다음에 매년 영업이익을 9에서 18% 상향 조정한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2.2조에서 2.7조로 늘었고 영업이익도 기존 컨센이 1,500억인데 거의 2천억 수준으로 올린다.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어떻게 무슨 뭐 500억이나 이렇게 갑자기 올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반도체 약간 그 계속 시장을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쇼티지 영향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이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하이니켈 양극재의 비중이 높아진다.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비중이 60%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더더욱 지금 굳이 이 공장이 3월에 준공하고 5월 달부터 생산이 되죠. 이제 양산 정도 이제 테스트가 되고 한 2개월 정도 하고 5월부터 바로 생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것은 곧바로 하이니켈 양극재로 바로바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향으로 나가겠죠. 쇼티지니까 그걸 먼저 하겠죠. 비싼 판가로 받을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마진 이것들이 거의 10%의 뭐 이 LNF 김철중위원은 뭐 9%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하이니켈 양극재는 뭐 9%에서 10% 정도의 마진을 가져간다고 보면은 영업이익률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거고 이런 부분도 매출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런 것들 영업이익을 올린다고 보면 될 수 있고요. 판가 인상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재 말씀드렸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소재 인상분을 그대로 판가 전이를 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영업이익이 그대로 더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라고 지금 소재 예전에는 100억 정도로 만들었어 100억 정도로 매출을 발생했었는데 이런 원가 상승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200억 정도의 어, 양극재 비용과 이제 생산품을 만든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10% 나온다고 하면 옛날에 10억 남기던 거를 그대로 판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20억이 그대로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소재 가격들이 들쑥날쑥하고 계속 오를 때는 양극재 사는 전이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을 상승 곡선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늘려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이어가면은 전방적인 업황 둔화에도 공급사가 제한적인 하이니켈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면은 이제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거다. 고객사 요청 물량 증가에 따라서 지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코스트가 상승하는 구간은 동일하지만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판가 인상, 양극재는 동일하게 판가 인상 부분을 그대로 계약을 전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가 아니고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이니켈 양극재는 프라이스하고 퀀티티하고 양 가격하고 모두 다 양적인 부분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가격적인 부분도 더 많이 가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테슬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타 OEM 대비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을 원활히 진행하면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포스코 케미칼하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지금 요즘에 사실 주가가 조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조차도 이렇게 뒤에 먼저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다 장이 안 좋아서 장대로 안 좋은 거라 볼 수 있지만 LNF하고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보유하고 있어요. 하이니켈 양극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쇼티지에서도 뭐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이런 반도체 쇼티지 공간에도 이게 실적들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보급형 양극재 있고 또 다른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 쇼티지가 좀 해소되는 구간에 전체적인 양극재에 대한
지금 전체적으로는 양극재 전체가 쇼티지는 아니고 하이니켈 있고 전체적으로 보급형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극재 전체가 수요보다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늘어나는 순간 그게 뭐 반도체 쇼티지가 되겠죠. 그게 해소가 되는 순간에 본격적으로 같이 오를 확률이 있다. 당분간 1, 2분기 정도는 1분기 정도는 매출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다 팩터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현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나쁘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이런 기술 트렌드에 의해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 실적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회사를 통한 두 번째로 보면 원재료 내재와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리스크에서 여기에 그 좀 구체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내용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수산화 리튬 자회사를 통한 원가 상승 압력을 해치 가능하다. 이 JH화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수산화 리튬 이게 전구체죠. 그 양극재 만들기 전에 프리커서라고 해서 수산화 리튬을 통해서 더 추가 공정을 거쳐서 양극재를 만드는 건데 이 과정들을 JH 화학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반 정도 수준의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 중장기 자회사 가치 상승 전망이 예상된다. 이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 자회사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홈페이지 JH 생명과학 쪽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수산화 화합물, 산화화합물 뭐 이런 것들에서 결국 전구체를 한다는 의미예요. 전구체. 옆에가 공사를 하나 보네요. 또 죄송합니다. 전구체에서 양극재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 원래는 다 거의 다 중국 쪽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구체 쪽에서 수직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LNF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약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파를 계속 확대를 해가면서 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의 수직 계열화 쪽으로 한번 더 표를 갖고 왔는데 에코프로는 굉장히 잘 돼 있죠. 에코프로 BM의 바탕으로서 양극재에서 하고 있고 이쪽에서 전구체 쪽 여기서 보면 전구체 에코프로 GM에서 전구체 쪽 하고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그 전 광정인 황산화 리튬 잔화 공정까지도 다 하고 있고 그 전 단계인 사이클린 관계인 에코프로 CNG도 에코프로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에코프로가 끝판왕입니다. 여기 다 지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저기 황산화 리튬 전환 공정에서 하는 것도 지분 다 갖고 있고 여기 자회사로 가지고 있죠. 에코프로 GM 같은 경우에도 전구체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 끝판왕인데 에코프로 HA 같은 경우도 원래 가지고 있었다가 상장을 했죠. 여기에서는 탄소 저감 장치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잘 상장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 이 매출이 엄청 클 텐데 이 부분도 상장을 해서 돈을 좀 수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장 입장에서는 이동채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게 양극재가 지금 두세 배씩 늘는 그 시장이면 전구체 쪽도 두세 배 늘고 있고 뭐 이렇게 여기도 뭐 훨씬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전구체 공정 쪽을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술적인 뭐 인수를 하더라든 뭐든 이게 뻔히 지금 매출이 몇 배씩 늘어나고 이익이 몇 배씩 늘어나는 계열사를 운영을 안 하면은 더 손해죠. 그리고 실제로 돈도 다 여기서 다 지분 가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영업이익률도 에코프로 BM이 10% 이상씩을 가져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서 원가 절감에 해지가 가능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있고 실제 LNF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또 JH 생명과학을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가 지금 더 따라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하이니켈 양극재 테슬라 향으로 많이 원통형 배터리 자체가 또 마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LNF에서 뭐 이번에 7.6%인가 나서 일회성 비용 빼면 8.3% 정도 됐었죠. 영업이익률. 아직 에코프로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최대한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지금 세로닉스 LNF의 지분 구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세로닉스 LNF를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좀 고르게 가지고 있는데 LNF가 이제 JH 케미칼이라는 게 65%를 가지고 있고 세로닉스도 28% 정도를 이 JH 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JH 케미칼도 지금은 몇백억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몇천억 정도 수준의 그런 큰 자회사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회사 가치 지분이 NNF 자체로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JH 케미칼도 어느 정도 뭐 그 시총이 좀 높아지고 하면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하면은 그 수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짚어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 또 약간 가십상으로는 허재홍, 허재현이라는 오너들이 있죠. 재홍의 J하고 허재현의 H하고 합해서 합작해서 JH 케미칼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광선전자랑 상코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지금 배터리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네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매출이 좀 점점 더 는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가치 평가에 세로닉스 가치 평가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세로닉스 자체로는 이렇게 뭐 TV 부품, 뭐 욕실, 프로젝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또 뭐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었지만 거의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랑은 조금 더 다른 회사여서 NNF가 좀 더 화끈하게 올라줘야지 좀 시총이 작은 회사로서 더 올라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세로닉스가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LNF랑 같이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로닉스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또 특히 대주주 양도세에 걸리시는 분들은 세로닉스도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레드우드와 협력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 레드우드하고 협약은 2, 3분기 정도에 2분기 빠르면 2분기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보통 5대5 합작 회사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5천억, 5천억씩 해가지고 미국에 뭐 만드는 거 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보통 에코프로 EM이라고 해서 그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하고 합작 회사 같은 경우에도 5대5로 이렇게 맺고 또 오늘도 유상증자도 냈던 것 같은데, 이 회사랑은 좀 더 그 구조랑은 다르게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야 5천억 해서 지금 1조 정도 회사 만들어봤자 뭐 몇십만 톤 만드는 거 밖에 더 되겠어. 요즘에 저희가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레드우드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 원래 일론 머스크는 그 창업자는 아니죠. 투자자로 시작했던 거였고, 그래서 뭐 레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자로서 이런 굉장히 인프라도 있고 이런 인맥도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여기 미국 스타트업 중에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조 이상의 기업이어가지고 지금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이쪽에 리사이클링이라는 회사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92% 이상 그 원가를 회수를 한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본력이 사실 차이가 엄청 크죠. 우리나라 자본력 서포트하는 거하고 미국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미국에서 거의 줄 서고 있다고 해요. 자본 내 여기다 투자를 하고 싶은 회사들이 진짜 많은 거죠. 사모펀드 같은 경우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사이클링에다가 양극재 회사 기술력,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NNF에서 같이 한다고 하니, 양극재 기술을 제휴한다고 하니 여기다 돈이 쏠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작회사에도 지금 NNF가 단점이 돈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크게 돈을 서포트를 해줄 거다. 그래서 더더욱 뭐 1조, 2조, 3조 이런 가치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레드우드랑 협업이 저희가 돈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한번 한편으로 다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차후에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목표가 36만 원 유지, 그 다음에 20만 톤, 그래서 더 빠른 증설 속도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구지 공장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인터뷰 통해서도 나와 있지만, 공정 속도 개선 이런 부분을 언급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NNF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번에는 구지 공장에는 새로운 공정 방식으로 해서 더 빠른 증설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 때도 하고 있는 게, 얘네들은 무조건 생산의 스피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워낙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4680 배터리도 사실은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용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는 더 뒤 밑에 숨어 있는 함의적인 요소가 배터리의 생산 속도가 몇 배가 늘어난다는 그런 관점이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또 일론 머스크가 양극재 배터리 될 때 양극재 같은 경우도 공정 방식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LNF가 공정 속도 개선이라는 공정 방식 기존 방식의 개선이라는 그런 테마를 많이 들고 나와 있어서, 실제 저는 생각할 때 20만 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공정 속도 개선을 통해서 기존 구지 공장이 7만 톤이라고 하면은 뭐 10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정 속도 개선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이 부분도 같이 레드우드랑 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만 톤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고, 특히 지금 레드우드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여기에는 지금 공식화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라설로만 이 애널리스트들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더 뭐 30만 톤, 40만 톤, 50만 톤대까지 이제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바탕은 여기서 펀딩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지금 LNF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에코비 같은 경우는 50만 톤대까지도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23년 기준이긴 하겠지만 25년도에는 더더욱 이런 큰 가시화된 그림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하다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이 부분만 좀 보고 갈게요. 이 PER 부분인데, 보통 지난주에 컨센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PER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PER은 한 주당 순이익 분의 주가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주가는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 뭐 더 싸게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 순이익이 높고 주가가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낮을수록 지금 가치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지난주에 나온 거 컨센을 보면은 PER 같은 경우에 LNF가 이거고, 제가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죠. 보통 22년도로 보면은 엉망이니까 23년도로 많이 끌고 와서 보게 되는데, LNF 같은 경우 36을 받았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좀 요즘에 노이즈로 인해서 30까지 원래 LNF랑 비슷했었고 많이 내려온 상태고, 포스코 케미칼도 원래 거의 40대까지 올라가 있었다가 많이 좀 주가가 내려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네, 코스모 신소재도 27 정도로 좀 저평가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6까지 봤던 거를 지금 김철중 위원님의 영업이익 관점이 맞다고 하면 2023년도에 30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가력도 매력이 있어지는 거죠. 24년도에는 지금 20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이게 시나리오가 맞기만 한다고 하면 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맞기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기존 사업이랑도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리스크가 좀 덜 있지 않느냐. 실적이 있는 회사들은 기술주라고 이렇게 폄하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요즘에는 실적 나오는 회사가 결국은 포커싱 돼 있기 때문에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더 LNF의 그 실적 가시성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더 포커싱 돼서 이제 주목받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쪽 표 부분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도 이런 PQC가 전부 다 좋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P 원가는 높아지면 안 좋은 거고, P 프라이스 퀀티티 가격하고 판가 가격 같은 경우 이거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가치가 이제 쇼티지 같은 경우에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Q 같은 경우는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높게 받으면 좋은데, PQ가 전부 다 늘어나고 있다. 이게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이런 양극재 중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재랑 보급형 양극재랑 조금은 지금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런 반도체 쇼티지 쪽이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셀 같은 경우는
지금 쇼티지 때문에 4분기 때 안 좋았던 거고 1분기 때 안 좋을 거고 2, 3, 4분기 때부터 조금씩 회복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요즘에 지켜보고 있는 분리막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때 안 좋았죠.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이제 이것도 거의 보급 커머디티 소재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쇼티지가 마찬가지로 포케나 코스모 신소재처럼 같이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근데 뭐 미리 담아놔야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과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담아두고 있고, SK IET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리포트를 조금 더 작성해 가지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네,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길어졌는데 오늘이 좀 많은 의미들이, 그런 숨어져 있는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장이 굉장히 만약에 좋았으면 뭐 다들 뭐 엄청 오르고 했을 텐데, 이 다 포스코 케미컬, 코스모 신소재도 다 같이 올랐을 텐데 이렇게 지금 실적 기반으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짧게 지금 5시 44분 지금 방금 촬영해서 방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